안녕하세요. 북텔러 유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많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책 그릿입니다. 저자인 앤젤라 다크워스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죠. 책의 내용을 발췌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재능이란 단어를 읽거나 듣지 않고 넘어가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 스포츠맨부터 경제면까지 신문 주말판에 실린 배우와 음악가 소개부터 정계 유망주에 대한 일면 기사까지 신문의 모든 면에 재능을 암시하는 단어들이 넘쳐난다. 누군가 기사에 나올 만한 업적을 달성하는 즉시 그를 비상한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지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몇 년 전 승부욕이 강한 수영 선수들을 연구한 논문 탁월성의 일상성을 읽은 적이 있다. 이 논문의 주요 결론은 제목에 압축되어 있듯이 빛나는 인간의 업적이 실은 평범해 보이는 무수한 개별 요소의 합이라는 것이다. 최상급 기량은 사실 수십 개의 작은 기술 및 동작 하나하나를 배우거나 우연히 깨치고 주의 깊은 연습을 통해 습관으로 만들고 전체 동작으로 종합해서 나온 결과물이다. 부분 동작들 중에서 비범하거나 초인적인 동작은 하나도 없다. 정확하게 실행된 동작들이 합해져 탁월한 기량이 나올 뿐이다. 모든 완전한 것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묻지 않는다. 니체는 말했다. 대신 우리는 마치 그것이 마법에 의해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현재의 사실만을 즐긴다. 나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우상인 스피츠가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듯한 기량을 펼치는 것을 구경하는 젊은 수영 선수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무도 예술가의 작품 속에서 그것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지 못한다. 니체는 말했다. 그 편이 나은 점도 있다.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반응이 다소 시들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크 스피츠가 남들은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도 갖지 못한 수영에 대한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고 믿고 싶어 한다. 우리는 수영장 옆에서 그가 아마추어에서 프로 선수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걸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완성된 탁월한 기량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일상성보다는 신비함을 선호한다. 즉, 선천적 재능으로 신화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경쟁에서 면제받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안주하게 된다. 니체는 재능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을까? 그는 누구보다도 장인을 본보기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소질과 타고난 재능에 대해 말하지 말라. 타고난 재능이 거의 없어도 위인이 된 이들을 여럿 들 수 있다. 그들은 탁월한 솜씨를 배워서 천재가 되었다. 그들은 모두 유능한 장인답게 작은 부분을 제대로 만드는 법부터 진지하게 배운 다음 전체를 구성하는 일에 조심스럽게 도전했다. 그들은 눈부신 전체에 감탄하기보다 자꾸 부수적인 것들을 잘 만드는 데서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다. 수년간 노력으로 얻은 결실을 타고난 재능 덕분으로 오해받을 때가 많으며 세계적 수준의 실력자가 되려면 끈기만큼 열정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또한 우리가 소설가 존 어빙이 그랬듯이 어떤 일을 아주 잘하려면 능력 이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타고난 재능이 없는 일도 거듭하다 보면 제2의 천성처럼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현실을 배우게 된다. 당신도 열정을 쫓고 싶지만 아직 마음에 품은 열정이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즉, 열정의 대상을 찾아라. 먼저 자신에게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해보라. 나는 무슨 생각에 자주 빠지는가?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가? 나는 무엇에 가장 관심이 가는가?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가?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 때 즐거운가? 그리고 반대로 무엇이 가장 견디기 힘든가? 이 질문들에 대답하기 힘들다면 일반적으로 직업에 대한 관심이 싹 트는 10대 시절을 회상해 보라. 네, 작가는 이 그릿에 대한 것을 어, 언제든지 후천적으로 키울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 후천적 그릿을 키우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적인 연습을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연습을 습관화하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인 연습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두 번째 비결로 연습을 습관화하라는 제안을 하려고 한다. 우선 가장 편안하게 의식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파악한다. 그런 다음에는 매일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연습해야 한다.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일과로 만드는 것이 뜻밖의 비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연구 몇 편을 비롯해 산더미 같은 다른 연구들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연습하는 습관을 들이면 생각할 것도 없이 미적거리지 않고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작가는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일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주어 자신의 핵심 가치와의 연관성을 증대시킬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권한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 일과 당신의 관심 그리고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업무 범위 내에서 일을 더하거나 넘기거나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다. 빌 데이먼은 목적이 확실한 롤 모델을 찾으라고 권한다. 그는 자신이 면담 연구에서 사용했던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글로 써보라고 제안한다. 지금으로부터 15년 후의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자극을 줬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삶을 보여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가 자극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셀프 코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릿은 혼자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팀의 그런 환경에 같이 적응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릿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집단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팀인 챔블리스 팀이 있는데요. 수영팀입니다. 챔블리스의 팀은 특유의 문화와 거기에 합류하는 사람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주장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는 수영장 안팎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훌륭한 팀과 훌륭한 선수 간의 인과관계가 양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성격 발달 이론에서 주장하는 상응성의 원리를 수영장에서 실제로 목격했다. 그는 특정 상황을 선택하게 만든 선수의 특징이 그 상황에 의해 강화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올림픽 선수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대체 어떤 괴짜들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수영 연습을 하러 가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훈련을 견디다니 기이한 사람들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연습을 하러 가는 곳은 모든 사람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연습을 하러 가는 곳에 들어오면 자신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게 별일 아닌 것 같고 습관이 되죠. 집단에 맞추려는 동조 욕구는 매우 강력하다. 역사상
중요한 심리학 실험들 중 일부는 개인이 자신과 다른 행동이나 사고를 하는 집단에 금방 동조하게 되며 이는 대체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내가 보기에 투지를 기르는 어려운 방법과 쉬운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방법은 혼자 투지를 기르는 거죠. 쉬운 방법은 인간의 기본 욕구인 동조 욕구를 활용하는 거고요. 투지가 강한 사람들 곁에 있으면 본인도 더 투지가 넘치게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는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했다. 네, 제가 발췌독해드린 내용이 바로 이 끈기를 기르기 위해서 의식적인 연습을 해야 하고 또 함께 투지가 강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 투지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특히 습관이 중요함을 저자가 말하고 있는데요. 이 습관에 관한 내용은 또한 습관에 관한 책이나 의식적인 연습은 탤런트 코드라는 책을 통해서 심층적인 연습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릿에 대해서 오늘은 그릿을 발췌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릿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사서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텔러 유엠이었습니다.